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과 함께 일터의 안전에 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안전보건공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재 예방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단은 이제 이 일터 사업장에서 산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1987년에 만들어진 유일한 산재 예방 서비스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일터의 위험 요인들을 파악을 해서 일터에서 그런 산재가 생기지 않도록 기술 지원을 하는 것과 함께 또 특히 이제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안전 전문 인력이라든지 안전 비용을 들이기 힘든 그런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우리가 안전 시설을 융자를 해주거나 실제로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가 생긴 그런 기업들의 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안전보건 교육. 그와 함께 이제 우리 이 연구원이 있는데요. 연구원에서는 되게 이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그 원인이라든지 산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중대재해가 나면 고용노동부와 함께 그 재해가 왜 생겼는지 그런 원인을 파악하는데요. 그거는 조사라든지 또 수사는 이제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산재 예방 제도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위험 기구들 우리가 특히 안전모라든지 호흡보호구 이런 것들이 안전한 제품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사업 이런 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87년에 발족했다고 하셔서 그럼 올해로 치면은 벌써 34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한 37년. 그 정도 됐군요. 예, 37년 정도 되는. 37년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동안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 이렇게 직접 보셨을 텐데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안전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년에 사고 함께 질병으로 일대 숨지는 사람이 한 2,000명 좀 넘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고로 숨지는 근로자가 800명 초반대입니다, 지금. 그걸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고 사망 만인율을 가지고 수준을 이제 가름을 하는데요. 소위 그 만인율이라는 것은 10,000명의 근로자 가운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이게 이제 2022년도에 0.43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안전보건 선진국이라면 영국, 독일, 일본을 대표적으로 꼽는데요. 네. 영국에 우리가 지금 현재 7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 독일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높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1970년대 수준, 우리 안전보건 수준이 그다음에 이제 이 일본, 독일의 소위 90년대, 1990년대 수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제 우리 흔히 OECD를 많이 듣는데 저희 OECD 그렇죠. 회원국이니까 네. 38개국 가운데 안타깝게도 한 3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참 부끄러운. 높지 않은 수준. 안전보건하고 관련되면 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후진국이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이런 시일 내에 산업안전보건국 수준으로 당장은 이제 일본, 독일 수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국 수준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럼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업재해라고 하면은 우선 건설 현장 추락 사고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산업 현장에서 건설 사고 외에도 또 많은 발생 사고가 있을 텐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일반인들도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전체 우리 사망 사고의 한 44%가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그리고 운수 창고 통신업에서 각각 한 20%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추락 아까 이제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가장 대표적이라 그랬는데 추락이 전체 사고의 한 3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끼임 부딪힘이 합쳐서 한 2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추락, 끼임, 충돌 이런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전도라든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설 쪽 부분은
점차 계속해서 재해가 좀 줄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우리 현상은 그 운수 창고 통신업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륜차 플랫폼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뭐 그런 것들이 1년에 한 40명 넘게 죽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 현상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앞으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 중에 보면은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끼임 사고 이런 네. 것도 많이 네,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들이 그때 되면 이제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매번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예, 되게 이제 그런 끼임이나 아까 추락, 끼임 충돌 이런 것들은 과거 10년 전, 20년부터 쭉 이어오는 그런 유형의 사고거든요. 근데 그 사고를 보면 되게 이제 기본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서로 근로자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로또라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로또는 잘 알잖아요. 로또 네. 복권. 근데 네.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중요한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 로또입니다. 록아웃, 택아웃에서 우리가 어떤 그 보수라든지 정비를 할 때는 이제 이 스위치를 끄거든요. 네. 근데 끄고 나면 이제 다시 그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근로자가 보수 현장에 벗어나고 난 뒤에 이제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혹시 누를까 싶어서 먼저 거기에 이 지금 현재 보수 중이다. 절대 스위치 만지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태그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지 않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스위치를 끄고 자기는 작업을 하는데 다른 근로자가 그걸 잘 모르고 왜 저기가 우리 믹서기가 이 건배할 때 안 돌아가고 있지 하고 그냥 버튼을 살펴보지도 않고 누르는군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네. 끼어서 그때 죽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거군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 후진적인 사고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일터 현장에서 막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사고가 절반이 넘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이런 사고들이 주로 영세 중소기업들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또 안타까운 사고 중에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예, 지금 전체 우리 그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이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고요. 50세 이상으로 이제 좀 더 넓혀 보면 3분의 2가 50세 이상 근로자가 죽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그런 고령자가 제가 건설 현장에 자주 이제 점검이나 이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현장을 같이 이제 우리 직원하고 가보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근로자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고령자들이 많으시군요. 예, 그거는 70대란 뜻이거든요. 네. 제가 벌써 60대 후반의 나이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 판단력이나 근력이라든지 기타 모든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고를 당할 위험도 높고 또 사고 시에 소위 이 중대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직까지 그분들은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건설 현장 힘든 일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기존에 어떤 복지 제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돈 벌러 나온다 이런 것이고요. 외국인 근로자도 최근에 갈수록 이제 저희들이 특히 조선업이라든지 네. 그런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부분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 조선업이나 제조뿐만 아니라 건설도 건설업, 그렇고요. 네. 임업, 농업, 네. 그다음에 우리 이 양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말이 좀 서툴고 문화나 모든 게 서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특별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6개국 우리 송출을 많이 해주는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이런 16개국하고는 MOU를 맺어서 입국 전에도 교육을 간단하게 하고 입국 후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분들은 언어 문제 때문에 힘든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대대기면 체험 교육 또 우리가 VR이라 해서 가상현실로 직접 현실감을 느끼는 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적 장치, 중대재해처벌법이죠. 네. 이게 2022년부터 시행 중인데 이 중처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공단에 취임하고 한 게 2022년 1월 달인데 네. 그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죠. 기존에 저희들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일터의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한 법이 쭉 오랫동안 작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터의 안전은 실제 CEO 대표의 의지나 관심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법은 주로 이제 오직 이 기업의 대표들을 네. 그냥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이 큰 사고 났다 그러면 그 CEO도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해서 저희들이 뭐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저는 흔히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쓰여 있을 때 읽을 때는 중대재해예방법이라고 읽어라 이렇게 예방에 처벌법이라고 쓰고 예방법이라 읽어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좀 관심 있게 대표가 좀 하면 서로 어떤 근로자의 실수나 어떤 문제 때문에 중대재해가 나더라도 기소를 당한다든지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최근에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됐는데 예. 이 산재 사망사고 감소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거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특히 언론 쪽에서는 저희들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제가 10년, 20년 동안 저희들 중대 사고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도 이제 추세를 했고 작년에는 한 81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셨는데 그게 역대 최저입니다. 그래서 만인율로 따지면 0.39로 해서 처음으로 0.4대에서 0.3대로 떨어져 와 있는데 그렇게 이 하향 추세에 있지만 그것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인지에 그걸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왜냐하면 감소 추세에 쭉 있었기 때문에 네네. 감소 추세에 안 있다가 최근에 2, 3년도 많이 떨어지면 이제 그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그러나 제가 이제 특히 대기업에 가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우리가 중대법을 적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에 가면 그 안전 분야의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력들 안전 쪽을 관리하는 인력들 대폭 늘어나왔어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가 아주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5인 이상 중소기업들에도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도 뭐 앞으로 조만간에 많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산업 현장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업주, 그다음에 이어서 근로자의 의식, 그리고 습관, 나아가서 문화가, 기업의 문화가, 일태 문화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중소기업들도 이게 소위 중대재해 생기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CEO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특히 중소기업들은 인원수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 대표가 근로자들한테 이 영향을 쉽게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CEO만 좀 변하면 일터는 빠른 시일 내에 좀 확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의 한 27%? 예, 꽤 그렇습니다. 많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산업장의 산재 사고 비중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는 많이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이런 중소기업 아니면 영세 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인지. 예. 네.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까 27%나 말씀하셨는데 한 83만 7천 개 되고요. 네. 그런데 전체 사고의 44%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럼 벌써 한 1.5배 이상 더 높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소 영세기업들은 그렇게 안전 인력을 갖춘다든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부족한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관건은 이제 이 중소 영세기업들을 어떻게 좀 이런 시일 내에 이 사고율을 좀 낮추느냐, 뭐 그것이 대한민국 안전보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느냐의 어떤 가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줄이려면은 사실상 그 산업 안전의 대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 안전의 대진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난 1월 말부터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 기간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금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일단은 이제
이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의 안전보건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가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나 또 1544-1133 전화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상담을 해서 이 중소기업한테 아주 많은 질문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10가지 정도 해서 이 수준을 우리가 신호등에 빨로초, 빨강, 노랑, 초록, 이 초록색으로 신호등 하듯이 매우 나쁜 곳은 이제 빨간색, 그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는 노란색, 그다음에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은 초록색 하는데 특히 이제 빨간색, 노란색 그렇게 나온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주고 있고요. 또 교육도 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재정 지원들, 안전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최고 한 10억 정도의 융자를 또 1.5% 아주 저리로 해주고 있고 또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안전 설비라든지 안전 또 감지기나 스마트 장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대폭 뭐 무료에 가깝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또 사업장의 대표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이 빨간색, 그러니까 레드카드인 거죠? 레드카드,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담센터 1544-1133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치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아직 123 전화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가 진단을 이제 10개를 해보면 그리고 CEO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직원분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CEO는 자기들은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로자들은 아니다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로자와 CEO가 서로 비슷한 의견이 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중소기업은 숫자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또 근로자도 함께 해서 그래야 정확한 그 기업의 어떤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록색이 나오면 다행이지만은 아까 말한 이제 레드카드, 레드카드, 옐로카드가 나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교육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이런 설비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하면 또 좋겠다든지 안 그러면 뭐 2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필요하면 이제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에 우리 이 기업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면 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좀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산업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택배 근로자들의 이런 사고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외국인은 거의 매년 한 100명 안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사망하고 계시고 택배 노동자도 한 4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뭐 택배 노동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택배 노동자는 주로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좀 요즘은 최근에는 새벽 노동까지 하시다가 새벽에 가루로 이제 쓰러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1차적으로 시간에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또 과속을 하는 경향도 있고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자동차가 와서 치이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안전 정보, 소위 그 자기가 다니는 길에 대해서 어디가 좀 위험하다,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제가 생각한 건데 되게 택배 노동자도 보면 시커먼 옷을 입고 뒤에 이 배달함도 시커멓게 돼 있어요. 검은색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쪽에 저 안전 쪽에 환경미화이나 이런 있는 저 녹색이라든지 노란색, 아니면 형광 이렇게 해서 비 오는 날이라든지 야간에도 상대방이 빨리 0.5초 만에 발견하는 거하고 0.1초 만에 발견한 것은 매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택배 배달업체,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아까 16개국하고 MOU도 맺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은 좀 콘텐츠를
어떻게 조금 더 외국인 걸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교육들, 네. 주로 체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겨울철에는 이런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 특히 봄철에 이런 건설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재개가 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봄철에 그 사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개 이제 겨울에는 땅이 얼었다가 이제 봄철에 녹으면서 본격적으로 터파기 공사, 뭐 건축이든 우리가 뭐 하수구나 뭐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면 되게 이제 1m 이상 높게 한 2m 키 올라가면 이게 갑자기 무너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흙을 막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비용이 들고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봄철에 종종 그렇게 깔려서 토사가 무너져서 깔리는 사고 있고요. 특히 봄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지붕 이런 거 개보수할 수 있는데 그리고 개보수할 때는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락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공단에서도 그런 추락 소위 말하는 이제 채광창이라든지 밟으면 깨져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는 그런 채광창을 발판을 우리가 저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공을 한다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단에 한번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일터 안전을 위한 당부의 말씀 이것만은 꼭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방송이든 아니면 신문에 칼럼 쓸 때도 항상 기업 사업주한테는 그 일터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자신의 자녀, 자신의 그 형제 자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일시켰을 때 문제가 없을지 그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안전 설비를 갖추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근로자들도 안전은 일터에서 자기들의 어떤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험하다 싶으면 반드시 자기의 권리를 발휘해서 더 이상 오늘 작업은 이렇게 무슨 조치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업 중지권을 요구를 하고요. 또 자기가 잠시 좀 실수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 자기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동료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점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시에 그렇게 좀 의식이 바뀌고 기업의 문화가 바뀌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